네 여러분, 오늘은 제가 지금 방금 전에 나주에서 담양으로 한 50km 정도를 왔거든요. 근데 이렇게 오고 난 이후에 배터리가 완충 상태였고, 근데 보시면은 배터리가 아직 반도 안 달았어요.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이게 100km 이상은 무조건 간다는 소리고, 실제 표시 자체는 한 78km에서 80km 정도로 표시가 됐었거든요, 처음에. 근데 실제로 주행을 하면 지금 한여름에 에어컨까지 계속 틀고 이렇게 오고 있는데도 100km 이상은 안전하게 간다. 물론 뭐 겨울에는 뭐 제가 실제로 타보지 않아서는 모르겠지만, 그리고 이번에는 지금 어댑티드 크루즈 모드를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. 제가 이걸 앞서서도 얘기했지만 이 테슬라 오토파일럿만큼이나 성능이 우수합니다. 근데 제가 느끼기 개인적으로 이 기아 자동차의 이 크루즈 모드는 완전히 별로였고요. 뭔가 막 불안하고 막 차선이 없어져 보이는 데 있잖아요. 예를 들면은 사거리라든가 교차로 같은데, 그런 데서는 막 갈피를 못 입고 막 핸들이 막 퍽퍽퍽 돌아가는 경우들도 있어서 안 쓰게 되더라고. 근데 이제 결론은 이 토요타도 사실 얘네들이 정말 이거 하면 편하다고는 들었는데, 실제로 제가 사고 나서 한 달을 타 보니까 정말 안정적이에요. 네, 그래서 한번 그걸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. 자, 이제 고속도로 일단 들어왔고요. 사실 이 모드를 가장 크게 느낄 수 있는 게 고속도로죠. 왜냐면 지루하지 않습니까? 고속도로는 이렇게 막 천천히 가고 앞뒤 간격 계속 유지해야 되고 뭐 그런 상황이니까 고속도로가 또 유리하고, 사실 뭐 도심에서는 이게 속도가 계속 바뀌기 때문에 이 모드를 쓸 일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. 이 모드는 고속도로에서 제가 담양에서 수원까지 해갖고 한 300km 이상을 주행을 해봤는데, 와, 피로도가 거짓말 조금 못해서 반으로 줄여요. 반으로. 왜 그러냐면 차선을 맞추려고 하는 어떤 노력, 차간거리를 맞추려고 하는 노력, 이런 게 필요 없고 굉장히 편하다. 보여드릴게요. 자, 여기 이 버튼을 누르면 기본적으로 앞에 보이시는 것처럼 속도, 그 다음에 차간거리, 가운데 게 이게 차간거리거든요. 차간거리, 그 다음에 그 차선 유지하는 기능이 이렇게 딱 초록색으로 표시가 되고요. 그 다음에 이 우측에 있는 이 버튼을 통해서 속도를 조정할 수 있어요. 기준 속도를. 그러니까 여기서 100km 고속도로니까 제가 100km로 좀 나와보겠습니다. 이렇게 놓으면은 실제로 이게 이제 차선 유지와 앞에 차간거리, 그 다음에 내가 설정한 속도에 맞춰서 알아서 운전을 해줍니다. 알아서.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요, 이게 보니까 한 10초 15초 동안에 핸들을 이렇게 안 잡고 있으면은 경고음이 뜨거든요. 볼게요. 지금 보시면은 한 5초 정도 지났죠? 핸들은 지금 안 잡고 있는 상태예요. 이게 지금 터치식이 아니에요. 물리적으로 센서식이다 보니까 벌써 떴습니다. 그러면 이제 핸들을 살짝 이렇게 건드려 줘야 돼요. 그러니까 결론은 이게 안전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하나의 장치예요. 이 기능을 너무 신뢰해서 핸들을 놓고 다니지 말라고 하는 기능이기 때문에, 저 같은 경우는 살짝 이렇게 놓고는 안 되죠. 아까 얘기했지만 이렇게 한 15초 정도만 지나면 핸들을 그러니까 손을 잡으라고 이렇게 표시가 뜨거든요.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냥 핸들 끝에다가 손 살짝 대고 그냥 틈틈이 살짝만 이렇게 건드려줘요.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내가 차선을 유지하거나 하는 데에서 노력을 전혀 안 기울여도 된다. 전혀. 어느 정도냐면은 진짜 이렇게 해놓고 막 운전하다 보면 급할 때 있어요.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지금 저는 둘째가 깐난쟁이거든요. 100일도 안 돼가지고. 그러면 이제 첫째랑 저랑 이제 있는 시간이 많아요. 왜냐면 이제 와이프든 가족이 애기를 돌봐야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으니까. 둘이서 이렇게 나가게 되면 뭘 이렇게 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. 갑작스럽게. 위험하지 않은 선에서. 뭐 예를 들면 물병을 꺼내야 된다든지, 뭐 물을 주기 위해서 뭐 빨대를 껴야 된다든지, 이런 상황들이 있을 수 있는데, 그런 상황에서 굉장히 유용하고, 보시면 아시겠지만 부담이 없어요. 너무. 그러니까 믿음이 가, 이 기능에 대해서. 물론 이제 테슬라 오토파일럿도 제가 해보니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. 그리고 테슬라 오토파일럿은 이 운전자의 그 시야까지 보면서 내가 예를 들면 딴 데를 본다든지, 뭐 이렇게 손을 안 든다고 한다든지, 그런 것들을 잡아내더라고요. 테슬라도 마찬가지로 이 핸들은 이런 센서식이 아니에요. 그러니까 센서식이면 좋은 게 손을 이렇게 대기만 하면 되는데, 이거는 살짝 흔들어 줘야 된다. 물리적으로 그런 부분이 좀 불편하지만
뭐 테슬라 오토파일럿과 비교해도 정말 몰아본 사람은 알 거예요. 불편함이 없다. 네. 하지만 이 기아 자동차 거랑 비교를 했을 때는 글쎄요, 제가 국산차에 대한 신뢰감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사거리나 이런 교차로에서 굉장히 불안한 모습을 어쨌든 보여줬습니다. 어쨌든 제가 이 기능을 너무 추천하고 싶고, 또 장거리 운전하는 사람들한테는 이 피로감을 반으로 줄여줄 뿐만 아니라, 앞서 얘기했지만 이 차량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출퇴근과 시내 도심 주행은 이 100km 정도에 갈 수 있는 전기로 이용을 하고, 만약에 내가 100km 이상을 가는 장거리 여행을 간다 했을 때는 뭐 그때도 중간중간 뭐 전기를 충전해야 된다든지 뭐 전기 충전소를 찾아야 된다든지 이러한 부담감 없이 그냥 가면 된다. 그리고 기름 넣으면 된다. 왜? 기름과 이 차량 역시나 하이브리드 모드고, 하이브리드 차량이고, 또 그 리터당 한 20km 정도는 무난하게 가기 때문에 사실상 기름을 넣나 전기를 충전하나 뭐 물론 금액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그게 막 되게 괄목할 만한 차이는 아니다. 예, 그래서 오히려 편하게 선택할 수 있는 아주 그런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 차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사실 꼭 해주고 싶었어요. 제가 제 차를 막 계속 내 선택은 옳았어 뭐 이런 말만 하는 것 같아서, 한 가지 후회되는 건 제가 사실 이 전기 차는 아니지만 이 전기 모드에 있는 차를 처음 사봤거든요. 근데 이 전기차의 만족감이 너무 커. 이 전기 차량의 특징이 사실 뭔가 밟는 대로 쭉쭉쭉 뻗어나가고 하는 느낌이 있단 말이에요. 근데 물론 이제 얘는 회생제동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뭐 이제 내연기관 차랑 똑같이 브레이크를 떼면 자연스럽게 차는 앞으로 가요. 전기 모드여도 일반 전기차처럼 이렇게 꿀렁꿀렁이는 그런 느낌은 전혀 없다. 내연기관하고 똑같다. 근데 그치만 이 전기에 대한 만족감이 너무 크다 보니까 이럴 거면은 그냥 전기차를 살걸 라는 생각도 제가 틈틈이 좀 해요, 사실. 왜냐면 전기차 모드, 그러니까 전기 모드, EV 모드에 대한 만족감이 너무 크니까, 그리고 EV 모드의 전기 충전 이런 값이나 이런 게 되게 경제적이니까 저도 모르게 이럴 거면 전기차 살걸. 왜냐면 어느 순간 내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차를 타면서도 불구하고 내가 기름을 쓰는 게 아까운 거야, 쉽게 얘기하면. 그래서 계속 막 충전을 하게 되고, 그러니까 이거는 장점이야 단점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앞서 얘기했지만 저는 정말 강추하는 사람, 직장 내에 왔다 갔다 하는 거리에서 충전소가 있다? 그러면 전기차도 좋고 저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좋다 생각해요. 그리고 장거리 주행이 좀 많다 싶으면 저는 사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드를 좀 더 추천합니다. 왜냐면 전기차는 어쨌든 간에 쾌속 충전이라도 급속 충전이라도 휴게소든 어떤 데든 가서 80%까지 완충시키는데 결국 한 2-30분은 걸리거든요. 근데 이 시간들이, 저도 이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사면서 장거리 운전하면서 일부러 주유소에서 쓰진 않았지만 화장실 갈 때나 뭐 커피 사러 갈 때 이럴 때 그냥 충전기를 꽂아 봤거든요. 근데 뭐 너무 불편한 수준은 또 아니었어요. 그러니까 그 휴게소에서 보내는 2-30분의 시간이 전기차라고 해서 이게 굉장히 불편하고 어떤 뭐 그렇지는 또 않다고 저는 또 느껴지더라고요, 한편으로는. 왜냐면은 충전기 꽂아놓고 화장실 갔다가 커피 한 잔 뽑아서 오니까 15분 정도가 걸리더라고. 근데 그 정도 되니까 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도 한 0%에서 한 50%까지 충전이 돼요. 그냥 얘는 좀 느리니까. 근데 물론 이 전기차 하면 좀 더 빠르게 충전이 되겠죠. 아무튼 뭐 그런 게 우리나라 환경에서는 사실 전기차 충전기 이런 게 보급이 너무 잘 돼 있잖아요. 뭐 이렇게 너무 잘 돼 있잖아. 여기 가나 저기 가나. 그렇기 때문에 저는 나쁘지 않다고 일단 생각을 하고, 그래서 전기차를 뭔가 타고 싶다라는 분한테 추천하고 싶지는 않아요, 솔직히 말하면. 내가 전기차를 타보고 싶어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을 사겠다라는 거는 비추. 전기차를 살 마음이 있으면 전기차를 사라. 저는 그게 낫다고 봅니다. 왜냐면 얘기했지만 충전기 보급되는 어떤 충전기 보급량도 좋고, 어떤 인프라나 이런 것들도, 저는 이제 시골에 살고 있는데 시골도 인프라가 너무 좋아요. 뭐 여기저기 충전소 다 있고, 또 차 하나가 없고 사람이 없으니까 뭐 어디 갈 때마다 충전기 꽂아놔도 되니까 좋아요. 마트 갈 때 꽂아놔도 되고. 뭐 물론 이제 도시는 뭐
조금 경쟁이 좀 있다라고 들었는데, 어쨌든 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은 사실 뭐 전기 충전 못하면 그냥 기름으로 가면 되니까, 어차피 하이브리드 모델가 되니까 뭐 크게 이런 스트레스에 해방되고 싶으신 분들은 뭐 사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. 어쨌든 네, 3회에 걸친 토요타 하이브리드 모델은 끝났고요. 잠시 후